몇 통장에서 적지 않은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혹시 아깝다는 생각 들었던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의 가치를 몰랐던 젊은 시절에는 말이죠.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젊을 땐 내가 받는 월급을 줄어들게 만드는 주범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국민연금이 가진 취지를 이해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처럼 남들 다 아는 걸 나만 모르고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국민연금의 숨겨진 가치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정했습니다. 자칫하면 일반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구분하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받는 방법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지급 연령이 안 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앞당기는 조기 노령연금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해당하기 5년 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빨리 받는 대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지급률이 6%씩 감액되는 건데요. 최대 5년 동안 먼저 받을 경우에는 연금액의 30%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처럼 미리 당겨받는 연금이 있다면 늦게 받는 연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이 최장 5년을 당길 수 있다면 연기연금도 최장 5년 동안 연금 수령 시점을 미룰 수 있는데요. 1년이 연기될 때마다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고 최고 36%를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연금액을 늘리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생존하는 시점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였다면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특성상 대부분의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인데요. 2019년을 기준할 때 약 90%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남겨진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후납부제도, 즉 추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을 가입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됐을 경우 그동안 밀렸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납제도입니다. 하지만 추납제도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본래의 가치가 손상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송파구에 사는 50세 여성은 납입하지 못했던 20년치 보험료 1억 150만 원을 추납하고 매월 35만 원의 연금액을 118만 원으로 대폭 증가시키는 마술을 부렸다는 기사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추납제도를 20년에서 10년으로 제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납 신청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줄긴 했지만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 만큼 해당자들이라면 반드시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반환 일시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자들은 아시겠지만 1999년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반환일시금 제도죠. 이 방법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이유는 소득 대체율 때문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할 때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 대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은 44% 수준이지만 1998년까지는 70%였거든요. 그러니까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면 소득 대체율이 훨씬 높았던 시점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금액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더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한 제도로 60세가 넘어도 제도적으로 65세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만큼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수단으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미 계속 가입과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액을 키울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미 계속 가입한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연기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점을 최장 5년간 연기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액을 키우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크레딧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후소득 보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지원책으로 활용하는 제도죠. 첫 번째, 군부 크레딧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격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복무한 자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요원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출산 크레딧입니다. 역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었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둘째에게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한 만큼 국가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연금으로 보상한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에 따른 연금 비용들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역시 노령연금 수령 시점에서 출산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실직으로 인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기간에 한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실업 크레딧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구직급여를 받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으면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재산세 과표 기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으로 1,680만 원을 초과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보험료는 해당액의 25%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가진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했던 2010년 이후 국민연금률 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인상률 2.8%를 시작으로 2020년 0.4%에 이르기까지 직전 10년 동안 18% 이상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해서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두 번째,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세 번째, 평생토록 연금을 수령하고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통해서 연금이 지속되는 만큼 상속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압류는 물론이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체할 수도 없는 만큼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기엔 더없이 안전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을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테크, 최고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국민연금 제도의 숨겨진 가치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더구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겐 더없이 중요한 노후 생활 자금인 만큼 아는 거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